안녕하세요, 탈신님. 우선 용기 내서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이야기를 꺼낼 용기와 자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사회적 비난으로만 끝나고 법적으로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소연하기도 힘든 일이었는데 목구멍까지 이야기는 나오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려나 보자 싶어서 적습니다. 제 이야기를 보고 나올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센터 도중에 나왔거든요. 제 이야기가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닿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들어주신다면 만족합니다. 저는 가족이 다 무교여서 종교가 없었고 성심당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접한 시기는 19년도예요. 군대를 마치고 복학해서 한 학기 듣고 방학이었죠.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만나서 밥 먹자고 해서 약속 장소로 갔어요. 같이 밥을 먹고 카페에서 갑자기 친구의 사촌형이 무슨 강연 티켓을 줬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촌형은 안 나왔고 정말 있는 사람인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저녁 7시 강연이었는데 인문학 강연 비슷했고 사람이 꽤나 많았어요. 누군가가 나와서 자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교도소에서도 수업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친구가 갑자기 전화통화를 하고 누군가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바로 교사였습니다. 교사님은 안경을 쓴 멋진 남자였는데 우리에게 강의가 어땠는지 잘 들었는지 물었어요. 그러고는 강의에서 더 나아간 내용을 나누자면서 어느 커다란 카페에 갔어요. 무슨 검사지를 받아서 풀고 점수를 매겼죠. 점수를 막대 그래프처럼 그리더니 그 꼭지점들을 이어서는 그릇을 그리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 그릇이라고 하면서 다듬어야 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더 할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늦어서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 다음날 공무원 시험이 있으니 피곤할까봐 일찍 집에 들어갔다는 말만 했어도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지금도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 후회됩니다. 교사가 무료로 상담과 자기계발을 도와준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곧 졸업도 할 테니 먹고 사는 문제, 직업과 삶을 걱정해서 좋은 기회로 여겼죠. 친구와 여러 카페를 다니면서 교사에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먼저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는 교육적인 수업부터 자기가 힘들었던 순간을 적어보자는 인문학까지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사는 더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해 오랫동안 읽혀온 4대 경전을 골라서 공부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접해본 적 없는 코란을 골랐지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성경을 배우자고 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성경이 싫어서 성경책을 불태운 적이 있는데 지금 기회에 다시 배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딱히 싫지는 않아서 저도 성경을 골랐습니다. 여러 구절과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신이라는 단어로 마인드맵 그리기 등이 생각나네요. 차를 마시고 밥도 먹다가 저희랑 성향이 맞는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그 누나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활달하고 적극적인 누나라 성향이 잘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팀이 만들어졌고 몇 번 더 공부를 하다가 교사님의 스승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를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은 무료였지만 센터에 갔을 때는 교재비 7만 원과 증명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따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느 건물로 들어가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장소였는데 거기가 바로 센터였습니다. 큰 강의실에 기다란 초록색 학교 칠판이 있었고 책걸상이 잔뜩 있는 곳인데 사람이 가득 찼었어요. 초등 강사는 목소리가 열정적인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느라 저녁반 수업을 들었고 방학에는 아침반을 다녔습니다. 한 단어를 주제로 성경에서 여러 구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짜집기 놀이하듯 교육하고는 필기를 받아 적었습니다. 가끔씩 산으로 놀러 가거나 강사님 집에 다녀오는 숙제도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워서 당번인 사람에게 검사받거나 인터넷 다이어트 실천한다고 확인받거나 출석했다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름표를 달려고 바구니에서 찾고는 했습니다. 집에는 도서관에 남아서 과제를 한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왔고요. 초등 과정을 마치고는 시험을 보는데 문제와 답을 적어서 강의실 뒤쪽 책상에 붙여놓으니 틈틈이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새어나가거나 들킬 위험이 있으니 사진은 찍지 말라고 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반복적으로 공부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 시험에 통과했고 같이 다니던 친구랑 누나는 공부하는 모습을 전혀 못 봤는데도 통과했으니 역시 신천지 경험자였지만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중등에서 바뀐 강사님은 재치있고 웃음이 귀여운 남자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는 밥은 먹기 거북하고 부끄러워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중등 과정도 초등과 별다른 차이 없이 단어 하나로 짜맞추기 수업이었습니다. 점점 수업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여러 의문과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왜 굳이 이런 질문을 던져도 친구나 교사나 강사나 전도사는 모두 나중에 다 알게 된다며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않고 피했습니다.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업이 끝나고 전도사님에게 보충 수업을 받았어요. 다른 팀 보충 수업도 끼어서 주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늘어났습니다. 중등 시험도 끝마치고 전도사님이 언제부터인가 특식을 먹어야 한다며 반드시 전도사에게 들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특식은 바로 신천지의 정체를 알리는 말씀이었고 드디어 거기가 어떤 곳인지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막상 들은 순간에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보지 말라고 했지만 관련된 판결문이나 뉴스를 좀 봤죠. 정체를 공개하고 나서는 다들 신천지라고 당당하고 아주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결국 지금까지의 교육은 이 순간을 위해 쌓아온 길이었습니다. 신천지라는 사실을 선입견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 이 마음 하나를 위해 그 많은 사람이 애썼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퍼부었죠. 저도 돈을 좀 냈는데 mp3에 강의 넣어준다고 3만원, 새벽 놀이에 2만원, 먹지도 않았지만 밥값과 김치값을 보태라고 5천원이 나갔습니다. 고등과정은 계시록을 풀어준다고 했지만 막상 중등과정이 끝나고 바로 계시록 해설에 들어가지 않고 괜히 이런저런 딴짓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거나 그들의 자작 홍보 영상을 보거나 집화장에 와서 말하는 걸 들으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학교도 다시 개학해서 등록도 하고 예비군 훈련도 갔다 왔고 학교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저는 이제 센터를 그만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수업 끝나고 도서관이 아니라 센터에 가는 게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독감 맞아서 몸이 안 좋다고 처음으로 안 나갔어요. 전도사님이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라며 다른 친구들도 마스크 끼고 왔다고 문자가 왔는데 보통 정상인이라면 푹 쉬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안 나갔죠. 화요일에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방학 전 마지막 시험 때도 벼락치기가 급한데 전도사가 센터에 나오라고 엄청난 압박을 하면서 충남대와 카이스트대 다니는 학생들도 시험 기간인데 나온다고 한해서 시험을 망쳤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다가 센터와 학교 시험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을 선택해서 점수가 괜찮고 잘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갑작스럽지만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센터 수업을 듣게 된 계기를 생각하면 애초에 전역하고 복학한 저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였어요. 대부분 인문학이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친구도 저를 고른 이유가 아마도 군대 문제를 해결해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전도하기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치만 센터 수업에서는 저에게 도움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와 하느님을 믿으라고, 이만희를 따르라고, 그곳에 큰 힘과 돈을 보태라고, 오히려 제가 많은 부분을 쏟아부어야 하는 곳이었지 도움받을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기는커녕 누군가를 추앙해야 했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미래를 퍼부어야 했어요. 질문과 궁금한 점에 대해 시원하게 답을 주지도 않고 피하면서 그저 제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라고 했고요. 그곳은 미래와 기대가 없는 불모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온 불만과 당장의 결론을 가지고 친구에게 그만둔다고 전화했습니다. 친구는 화들짝 놀란 목소리로 잠시 전화를 끊고 다시 건다고 했어요.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아마 이때 급하게 보고를 올렸겠네요. 잘 다니던 애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비상사태였겠죠. 그러고는 갑자기 교사님이 오랜만에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는 어떤 연극을 같이 봤어요. 그 연극에서는 중등 강사님이 사회자로 나왔고 같이 배워보자고 했습니다. 아마 교사님이 저보고 다시 수업 잘 들으라고 데리고 간 연극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약해졌지만 다시 얼굴을 보고 그만둔다고 말하기 위해 센터로 갔어요. 웬일로 밥과 국과 김치만 있는 곳에 LA 갈비를 준비해줬습니다. 골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근사한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이 넘어갈 리가 없었죠. 저걸로 회유하겠다는 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정말 뻔한 짓이었죠. 거기서 친구와 전도사님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신을 믿기 어려우니 앞으로 과정에서 제가 뭘 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제가 아직 분명히 모른다는 희망고문스러운 반박을 하셨어요. 저는 믿음이 없으니 말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시밭 같은 마음밭이다. 신을 못 믿으니 예수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만희도 떠받들기 싫다고 말했죠. 아무리 회유해도 요지부동으로 고집 피우니 강사를 만나게 해준다고 다음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기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바카스 한 박스를 사들고 건물로 갔습니다. 수업도 들은 적 없는 고등 강사님을 만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화장실에서 괜히 긴장하며 머리를 만지다가 폰을 보니 교사님이 잠시 보자고 하더라고요. 교사는 카페에서 바로 얼마 전에 만나서 연극 보면서 센터에 계속 다니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냐고 저한테 따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자기들도 여기가 신천지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히지도 않고 사기와 거짓을 늘어놓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답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곳에 돌아가니 고등 강사님은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에는 중등 강사님이 그냥 다 덮고 딱 한 달만 미친 듯이 믿고 다녀보면 안 되겠냐고 회유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죠. 제 고집을 절대 꺾지 않고 입장을 지켰습니다. 같은 반 친한 형한테 마지막으로 나온다는 말도 못 꺼냈어요. 제가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잘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의 선택과 의지를 침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 만들어진 단체 톡방에다가 무슨 이유로 나간다는 말을 남길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영향을 주었을 텐데 아쉽네요. 주말에는 같은 팀이었
선배였던 친구와 관리자 누나가 나섰어요. 교회 근처에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거기도 신천지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었나 봐요. 관리자 누나가 주문을 하고는 사장님이 타로카드도 보실 줄 안다며 결혼이나 여러 가지 점을 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고는 특별히 저희도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저에게 갑자기 요즘 크게 그만둔 일이 있냐라고 물었고 저는 있다고 말하니 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은 어떻냐고 하니까 거기는 닫혀 있어서 안 좋으니까 큰 교회를 가라고 또 신박하게 회유하더라고요. 전도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시 잘 다니겠다고 연락해보라고 강조하길래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헤어진 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센터를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밥을 잘 먹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니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끝내면 영 시원찮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최소한 감사하다라는 문자라도 보내라고요. 분명히 바카스 한 박스 사서 그동안 감사하다고 전했는데 저는 또 대답은 알겠다고 했죠. 그러고는 나중에 약속대로 감사 문자 보냈냐고 끝까지 지저분하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감사는커녕 왜 지금까지 속였냐고 따져야 할 판에 감사라니 괘씸해서 예의를 따지던 친구에게 너는 무슨 예의를 지킨 적이 있냐고 따져서 아주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친구는 예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지내면서 걔가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니 당황하면서 말싸움으로 번졌고 저는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수신 차단하고 단체 톡방을 나왔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전도한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고 실적 때문에 전도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저랑 같이 수업을 듣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알 길이 없네요. 고등학교 때 친구이고 꽤 잘 지내던 친구라 이렇게 된 게 너무 속상했고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곳에 실망한 점은 믿음은 자유지만 그 믿음을 선택할 자유와 기회를 짓밟고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면 이미 사람들이 물어서라도 찾아갈 텐데 왜 나오겠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혔으면 그곳을 선택한 자신을 탓하기라도 합니다.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이며 거짓말을 일삼는 몰이입니다. 몰약이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그래도 배운 점은 있었습니다. 의심하기, 한 번 더 생각하기, 찾아보기, 중요한 결정은 바로 정하지 말고 조금 미룬 후 멀리서 바라보기. 이 교훈을 비싼 값을 치러서 배웠다고 여기겠습니다. 신천지에 제대로 들어가서 구르다가 겨우 빠져나온 분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경험과 고생입니다. 탈퇴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신을 너무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커다란 흑역사와 마음의 상처는 쉽게 가라앉거나 치유되지 않겠지만 한참 지나서 뒤돌아보면 잠깐 실수한 일입니다. 나중에라도 좋은 일로 만회하면 충분히 괜찮은 삶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사연 보내기까지 고민되셨을 텐데 용기 내서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신천지에 10년을 다녔건 센터에서 나왔건 간에 한 번이라도 신천지에 당한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다 남들에게 말 못할 각자만의 사연과 아픔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사연을 들으면서 신천지가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사람 한 명을 바보로 만드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중간에 사연자분은 본인이 당하신 게 뭔지 잘 모르셨겠지만 센터를 나가고 나서 친구와 관리자를 만나 같이 밥 먹었을 때 사장님이 타로카드를 봐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신천지의 은사측이라는 수법인데요. 섭외자가 복음방이든 센터든 교회든 중간에 신천지를 탈주했을 때 신천지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제3자의 인물인 척하면서 섭외자한테 점이든 사주든 봐주거든요.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섭외자의 상황을 다 맞추면서 우위를 점하고 결국 그 사람이 권하는 건 당신은 신천지를 가야 한다. 센터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한다. 그게 신상에 좋다라는 식으로 무서움 혹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 연극이고 정말 기만이죠, 한마디로. 근데 사연자분이 그걸 바로 회유하려는 걸로 알아차려서 정말 다행이고 넘어가지 않으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면 인문학 강연이니 연극이니 정체를 숨기지 않고 신천지라고 전도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연기시키고 속이는 걸까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자기들이 속여서 사과를 해야 할 판에 예의를 운운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먼저 정직하게 전도하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아직도 가스라이팅과 속임수로 미혹하는 모습이 정말 역겹습니다. 제가 너무 큰 개인정보가 노출될까봐 사연 전체를 다 밝히지 않고 조금 편집을 했는데 사연자분이 자신의 전도했던 친구에 대해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느껴졌어요. 저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신천지에 재입교한 적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결말을 읽으면서 참 착잡하고 씁쓸했는데요.
사연자분이 본인의 신천지 탈퇴 얘기가 도움이 될까 망설이셨었는데 신천지가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정말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신천지가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노리고 활발하게 전도하는 지금 시즌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줄 것 같아요. 앞으로 하시는 일 정말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신천지에서의 안 좋은 경험들 다 털어내시고 이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사연 보내주신 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탈신이들의 대나무 숲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어떤 경험이든 신천지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